뭐라고요? 아기 때부터 탈장이 있었대요. 아기 때 탈장이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수술을 했어요. 예. 수술했는데 요즘에 이제 갑자기 한 며칠 전에 갑자기 이제 탈창에 곧 제대로 안 내려고 딴 데로 내려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상복 사모님이 갑자기 제가 유튜브 찍으려고 하니까 뭐 듣기만 하겠다고 하더니만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또 그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어릴 때 생긴 탈장이 예. 또 내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수술을 했다고 해서 완치가 됐느냐는 예. 아니다. 또 다시 재발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한 번 빠진 어깨 탈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면은 막 몸싸움 하다가 팔이 빠졌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습관성 탈구라 그래요. 뭐라고요? 습관성.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습관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 치료하면은 두 번 다시 안 아프지요? 또 내지는 수술하면은 두 번 다시 안 아프지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반대로 또 그 자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다리 얘기하면은 허리 4, 5번을 수술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허리 4, 5번을 수술했으니까 뭐 괜찮다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뭘 해야 되냐고? 허리 그 옆에 3, 4번. 왜? 4, 5번을 수술했으니까 예를 들면 인공관절을 넣든 인공뼈를 넣든 하게 되면 이제는 내 몸에 있는 뼈하고 옆에 있는 뼈하고 어떻게 돼요? 이간질이 돼.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가 다르다고요. 그렇지. 하나는 튼튼하고 하나는 뭐 하든 내 뼈고 예. 옆에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텃세를 부리게 돼 있어요. 몸에서. 또 내지는 서로 간의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겨. 그러니까 또 균열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경계에서, 그러니까 허리 4, 5번이 문제가 돼서 치료했다 하더라도 인공뼈를 넣든 뭐 인공관절을 넣든 하게 되면 그 옆에가 또 문제가 생겨요. 또 경계 부위가 3, 4번이나 허리 5번 꼬리뼈를 또 하게 되는 거고, 내지는 한번 다친 부위를 계속적으로 또 다치게 되죠. 발목 삐는 걸 한번 삐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 또 삐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안 아프니까 괜찮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제2호 작동이다. 건강하지 않은데도 건강한 줄 착각하는 거고, 또 내지는 한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면은 이제 왼쪽을 쓰게 되지. 그러니까 왼쪽을 또 많이 쓰게 되니까 그쪽으로도 또 치우침이 생기는 거예요. 또 불균형이 과중이 또는 하중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또 딴 반대편으로 탈장이 되든 반대편으로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럼 탈장 수술 했으니까 또 하면 돼요 라고 하겠지만은 뭐 정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시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 탈장이 되는 원인이 어디냐? 뭐 기본적으로 장이 안 좋은 거니까 장이 왜 이탈하겠어요? 또 다른 의미 속에서 보면 어디 다른 쪽에서 풍선 반대편에 뭔가 누르니까 반대편에 삐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서 그거를 누르냐? 우리 치약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치약을 쥐어 짜잖아요. 반대편에서. 그렇죠. 그 장의 반대편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허리일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위장일 거고. 그러니까 파동원리가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허리가 아파서 왔다. 난 원장님 전 허리가 안 좋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또 나는 허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 허리도 안 좋지만 장도 안 좋아요. 즉 D가 안 좋으면은 어디도 안 좋다? 앞에도 안 좋아요. 또 내지 아래가 안 좋은 사람한테 또 뭐 아래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위가 안 좋아요. 또는 우리가 말하는 경계 끝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운데가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길을 잃은 사람, 낙오한 사람한테 해결책은 뭐예요? 그게 아니야, 여기야. 즉 저기에서 공경에 빠진 사람한테는 여기가 문제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어디요? 여기도 답이지만은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어디로요? 저기로 가라. 시소의 반대편으로 가세요. 계속 앞에 막혀 있는데, 병목 현상이 생겨 있는데 어떻게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 아닌 거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잠시 쉬거나 또는 시소의 반대편인
반대편으로 예를 들어 탈출구라고 한다면은 문이 하나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문이 꼭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 반대편일 수도 있고 이번에 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입구가 탈출구인데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막다른 절벽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완전 벼랑 끝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는 거기에 에어포켓이 있었잖아요, 지붕 바로 밑에 천정이. 그 천정에 올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겠어요? 살러 올라가겠어요? 죽으러 가겠어요? 살랑 가지. 살러 가면 그쪽이 막다른 절벽인데, 막다른 골목인데. 근데 이상복 사모님 말씀하시는 살러 갔지요라는 의미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쓰나미가 오는 방향으로 갔다가는 숨도 못 쉬니까 어떻게 돼요? 떠밀려 가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예. 뭐 그쪽으로 갔다가는 못 가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는 입장이지만은 그 떠밀려 가는 길이 어떻게 돼요? 탈출구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벼랑 끝인데 천장이면은 거기 탈출구가 없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 탈출구가 그 천정보다는 뭐가 더 무서우니까 물폭탄이 물세례가 더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위험을 피하려고 작은 위험에 봉착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작은 위험이 큰 위험의 해결책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의미 속에는요. 아이고 이제 죽는갑다. 죽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1분이라도 더 살자. 그렇죠. 판단력에 달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그 1분이라도 더 살자라는 그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돼요? 뭐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죽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 거대한 대세와 맞붙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비주류는 주류와 싸웠다가는 답이 안 나온다고 소수는 다수와 싸웠다가는 그러니까 그 눈치 보다가 어떻게 돼요? 기회를 봐야지. 기회주의자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또 내지는 아이고 이제 죽는갑다 했는데 그 죽는갑다가 뭐야? 사즉생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지. 그냥 죽음을 운명을 숙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에어포켓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요 아무리 악하다 상대가 뭐 나를 다 잡아먹겠다 해도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 고만 먹는다고. 또 내지는 우리가 이게 뭐든지 피도요. 피가 어떤 사람은 피가 많이 나와요. 피가 안 그쳐요. 뭐 혈류병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아스피린 혈전용해제를 많이 먹어서도 피가 안 그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을 사람은 피가 계속 나와서 과다출혈로 죽지만은 내 몸은 복원력, 재생력이 있기 때문에요. 나올 만치만 나와. 치약을 딱 짜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만큼만 나오는 거지. 계속 짜면은 나오겠지만은 그런 의미 속에서는 딱 그 평형을 이룬다고요. 밸런스, 그 외기하고 내기에.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런 에어포켓이 생기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학습 또는 세뇌, 답습에 의해서 이제는 에어포켓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례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물이 그렇게 쓰나미처럼 올 때는 맞받아치면 안 되고 떠내려가다가 편승하다가 또 다른 말로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입장이 되다가 어떻게 돼요?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기회를 봐서 그냥 상대를 물어버리는 거지. 맞아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대세가 틀렸다고 해서 대세와 맞붙여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어쨌든 대세가 그렇게 할 때는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뭐 본인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려고 하는데 옳고 그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세상이 다 그냥 저렇게 갈 때는요. 그냥 피해자가 되는 거지. 맞아요. 예, 그냥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됐다가 어떤 기회가 또 온다고 반전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 파도에 편승하거나 올라타시면 돼. 파도에 깔리니까 죽는 거지. 파도가 우리가 뭐 그 스키 예를 들면은 바다 타는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뭐 스킨스쿠버인가 뭐 스킨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죠? 그 사람들은 뭐요? 그 파도를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를 즐기고 파도에 기회를 봐서 파도에 쓸려가다가 어떻게 돼요? 파도에 올라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병이 온다, 질고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질고에 어떻게 돼요? 휩쓸려서 실족하거나 추락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기회를 보는 사람은 언젠가는 때가 온다. 그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반격, 반전의 그 묘미가 있는 거죠. 갑자기 탈장 얘기해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래서 탈장이 생기는 이유, 그거는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이유할 수 있는 것 없다. 장이 자주 빠지는 사람은요, 결국은 머리에 긴장이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또 다른 의미 속에는 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이야. 성공에 대한, 출세에 대한, 또는 부모의 기대가, 주변 사람의 기대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기대가 너무 크니까, 그 기대를 너무 뜨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이 그 기대에 못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탈장이라고 하는 하락이라고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지가랑이를 잡는 거지. 그만해 좀. 네 주제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네 능력은 50%밖에 안 되는데 왜 자꾸 7, 80%를 쓰려고 해? 그러니까 응거주춤이 돼야 되는 거고, 바지가랑이를 부여잡는 게 뭐예요? 질병이 생기는 거고, 시련이 오는 거고, 탈장이 생기는 거라고. 네, 그런 의미 속에서는 또 어떤 의미 속에서 탈장의 해결책은 뭐예요? 급할수록 뭐한다? 돌아가라. 내가 용을 너무 쓰고 있다. 빨리 한꺼번에 많이 용을 쓰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걸어라. 너무 엑셀레이터가 너무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의미 속에서는 쉬엄쉬엄 쉬어가라는 의미가 탈장인 거죠. 그래서 머리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장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장의 긴장을 또 풀어주는 거고, 또 장하고의 또 반대편이 위장이나 머리나 또는 허리일 수도 있겠으니까 그런 관점을 치료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예요, 위장이에요, 장이에요, 머리예요, 이건 또 아닌 거고, 다만 이런 원인이 다단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또 내지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너무 편승, 치우쳐 있으니까 내 삶의 행태를 바꿔야 되는 거죠.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면 이제 공부 좀 때려치우고, 또 너무 놀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적당히 놀고,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 맞아요.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만 하죠, 제가. 네. 좋은 말을 한다는 의미는 항상 좋은 말씀만 하세요. 남창규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살려고 이렇게 말이라도 앞서는 거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저렇게 말은 잘한다 라고 하지만요, 그 말을 하는 그 기준점,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인체파동원리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뭔가의 의도, 목적, 또는 약간의 음탕함, 또 내지는 어떤 상술, 영업 전략이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상술인지 영업 전략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어떤 숨은 의도, 복선을 아는 게 중요하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기준점이 뭐냐, 잣대가 뭔지를 알면은요 다 돼요. 저는 그 잣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 잣대를 알면은 살아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를 많이 치료해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을 많이 해야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봐야 하는 게 아니다. 원리를 이해하면은, 즉 본질을 이해하면은 된다. 그 단순한 지엽적인 격가지가 아닌 뿌리다. 그러니까 제가 나무를 보면요, 나무가 무성한지 또 나무가 시들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돼? 이파리를 보면 알죠? 이파리가 쫙 가지가 무성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도 무성한 거고, 이파리가 시들시들하면은 뭐예요? 뿌리도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싱가포르를 가보니까, 그 싱가포르를 그 공원으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철인가 그런 금속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뭐처럼 만들었냐면 뿌리를 이파리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이라는 거죠. 이재호 작가, 제가 좋아하는 이재호 작가 같은 경우는 돌은 어떻게 돼? 무겁다.
이 무겁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요. 돌은 그러면은 뭐요? 꼭 무거우니까 땅에 있어야만 되느냐? 하늘을 올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매달아 놓는 거고, 또 내지는 낙엽은 가볍다, 또 낙엽은 이파리다 라는 의미 속에서는 언젠가는 떨어진다, 바닥에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어떻게 돼요? 낙엽을 어떻게 돼요? 천장에다 붙여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인 거지, 반대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돼요? 뒤집어라. 그러니까 파동원리가 말하고 있는 게 결국은 뭐예요? 문제의 해결책은 뭐라고요? 반대편이다. 내가 너무 급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천천히 간다. 즉 파킨슨병이 왜 생기느냐? 그 사람이 너무 질주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는 게 뭐야? 걷지 마. 그래서 못 걷게 만드는 거지. 근데 또 못 걷게 만드니까 또 하는 얘기가 어떻게 돼? 그렇게라도 발버둥 치니까 어떻게 종종걸음이라도 가겠다고 또 하는 거지. 또 내지는 몸하고 마음이 언밸런스한데 어떻게 돼요? 그럼 언밸런스한 입장에서는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마음이 앞서니까 어떻게 돼요? 몸부터 먼저 가, 머리부터 먼저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책은 천천히다. 또 내지는 급할수록 돌아간다. 철렵게도 한 걸음부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체파동원리가 말하는 진리를 이해하라. 다시 말해서 기준점 잣대를 가지자는 게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을 내고 또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이 기준점 잣대 또는 그거를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사물이 만물이 작동하는 원리 그 물리라고 그러죠. 또는 인문학에서 말하는 물리 어떤 글의 이치 문맥의 이치를 깨달은 물리를 말하는 거다. 물리를 깨닫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